자, 63번째 기출 유형 가설 검정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설 검정의 오류는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1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이기 때문에 연가설을 수용함에 불구하고 연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데 그거를 틀린 거야. 이게 연가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막 좀 한 번씩 꼬아서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연가설이 참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연가설 참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곧 고로 이게 대립가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연가설을 수용해야 되는 말은 대립가설이 틀렸으니까 내가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맞았다가 되는 거예요. 맞았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유의 수준 알파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게 일종 오류는 그 유의 수준 알파랑 동일해요. 이게 어떤 한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낮추는 것을 통해서 일종 오류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종 오류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을 낮추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 유의 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검증의 엄격성을 더하는 거예요. 엄격성을 더하는 건데, 엄격성을 더하는 게 어떤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되냐? 30%가 이제 A 구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40%가 B까지인가? 뭐 그렇게 되고, C 아래가, 그러니까 C뿔 아래가 이제 나머지 30%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상위 한 5%만 A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엄격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종의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90점을 맞았어. 90점을 맞았는데 내가 이제 그 10% 안에 들지 못한 거지.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굉장히 잘했고 어려운 시험에도 90점을 맞았는데 나보다 더 잘한 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30% 수준으로 이제 A, B, C를 이제 한다면은 나는 분명히 A에 들어가야 되는 점수긴 한데 이게 A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종 오류가 되는 거예요. 1종 오류는 성적으로 표현하자면은 A를 5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점수를 갖다가 거의 한 60점을 맞았어. 물론 이제 그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그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60점이라고도 시험이 어려웠으면은 뭐 높은 거에 속하면은 이제 점수를 주는 거긴 한데, 그 비율 자체를 A 주는 점수를 갖다가 A까지 그 50%까지 확 늘려버리면은 한 6, 70점인 학생들도 A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건 교수 재량으로 이제 넌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못 받긴 하는 거지만, 어쨌든 비율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일종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 인플레가 이제 일종 오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말 극악의 확률로 이제 A를 못 받는 걸 이제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 오류는 연가설이 거짓이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수용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게 분명히 90점이라서 굉장히 잘한 거긴 한데 넌 안 돼라고 하는 건 완전 억까하는 거죠. 이거는 이종 오류는 베타로 포기를 하는 거고, 유의 수준 알파를 0.001로 낮추게 되면은 기가격이 줄어들면서 검정의 엄격성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엄격하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검정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없고, 요 연구자는 1종 오류, 2종 오류 발생을 고려해서 유의 수준을 0.05에서 0.001 요 사이를 갖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 이제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유의 수준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통계적 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표본으로부터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기무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건 아니죠. 요게 연가설이란다. 그 대립가설을 확실한 근거 입증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거는 대립가설을 입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가설은 더미,
더미로 하는 겁니다. 유의 수준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 허용 최대 허용 한계다. 아니죠. 1종 오류가 유의 수준은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예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하는 검정 통계량 영역을 채택역이라고 한다.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기보다는 검정 통계량의 영역은 연가설을 기각하냐 기각 or not. 연가설을 기각하냐 기각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각역, 검정 통계량의 어떤 기각 채택역은 이 연가설을 검증해서 그 뒤에 이제 대립가설은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이지, 실제로 검증 과정에서는 대립가설은 검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대립가설이 옳은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옳은데도 귀물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를 이종 오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90점 봐서 충분히 잘 받았는데 굉장히 그 뭐지? 학점 주는 기준이 엄격해져 갖고 넌 안 돼. 너는 90점인데 C야라고 하면은 억울하죠. 범하게 된 요게 이제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종 오류, 제 2종의 오류를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 아니죠. 1종 오류가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의 한계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근데 어떻게 말하면 1종 오류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하나?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1종 오류가, 그러니까 일종 오류가 최대 허용한 오류,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일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일종 오류가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 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자, 동일한 유의 수준에서 단측 검정의 기각 영역이 양측 검정보다 넓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유의 수준에서 단측 검정의 기각 영역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양측 검정은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조금 잘리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고전적 가설 검정의 결과와 구간 추정의 가설 검정 결과는 언제나 반대로 나타난다. 뭐 요거는 이제 고전적 가설 검정의 결과, 구간 추정의 언제나 반대로 나타난다. 라고. 근데 반대로 나타나지 않죠. 이거는 같이 나타나죠. 어쨌든 가설 검정이 고전적이나 뭐 구간 추정이나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그 어떤 방식의 차이지, 그게 꼭 그게 반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고, P값은 귀무가설 또는 대립가설을 입증하는 정도와 상관없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귀무가설이랑, 그러니까 연가설이랑 그 연가설을 기각하는 데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개념이죠. 상관없는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종 의료하고 2종 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기출 유형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